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서 서비스 디자이너가 되다. 오늘은 좀 제목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바보야 서비스는 과학이야 라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서비스라는 말을 참 많이 듣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받을 때도 서비스로 더 달라서를 한다든가 어디 매장에 들어가면 그 친구가 친절한 서비스 참 잘한다라든가 이 서비스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용역, 노동으로 보여주는 것, 뭐 경우에 따라서 아까처럼 물건을 받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 사람이 물건 좀 더 잘 팔려고 하는 친절 정도로 우리가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서비스를 다르게 한번 쳐다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대학 다니면서 도서관학을 공부할 때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느꼈던 게 뭐냐면 배웠던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기술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류를 하는 법이라든가 목록하는 법이라든가 뭐 다른 건 별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일본어도 배운 것 같기도 하고 뭐 미술 자원에 대한 공부, 뭐 음악 감상, 뭐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왜 배우나 하는 의심도 가졌고 우리는 이런 거에 쓸데없는 걸 배우고 있지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도서관에 가보면은 무서운 사서 선생님도 있었고 뭐 사서 선생님들이 친절하다는 생각보다는 무섭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뭐 학생들이 좀 제대로 말을 안 듣거나 너무 시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사사들이 보여주는 권위, 좀 무게감 그런 느낌이 많았고 뭐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들은 얘기고 본 걸 보면은 사사에 대한 이미지는 그네들 만든 인형이라든가 커리커처를 보면은 이렇게 좀 안경 끼고 이렇게 눈을 내리뜨고 쳐다보는 굉장히 무서운 할머니 참 많았습니다. 그나마 할머니들이 있다는 것은 오랜 연륜이 쌓였다는 것이니까 참 푸근하고 도서관답다는 생각도 갖습니다만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설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기술자가 아닌 그냥 따뜻한 아줌마 아저씨 그 서비스로 모든 걸 얘기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학교 다니면서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보 서비스라고 말하는 것도 그전에는 참고 봉사였습니다. 참고 업무실, 참고실, 레퍼런스 룸을 참고실이라고 했고 거기서 일어나는 참고 업무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 있는 툴들을 참고 정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보라는 말을 확장시키면서 정보 서비스라는 말을 쓰는데 실제 요즘 도서관의 정보 서비스는 없는 게 맞겠죠. 없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보 서비스가 뭔데?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보는 어떻게 보면 어떤 데이터에 담겨진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정보 서비스 사서 선생님들이 직접 하는가? 그러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툴들이 있었습니다. 각종 색이라든가 편람이라든가 연감이라든가 지도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비치해 놓고 사람들이 와서 자료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자원들이죠.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접근해야 하는 가이드라든가 뭐 요약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게 아마 레퍼런스였고 거기 서비스를 참고 업무라고 하는데 지금은 정보 서비스라고 해서 서비스라는 말을 쓰긴 쓰는구나.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자조감을 느끼는가 하면은 배운 내용들을 현장에서 써먹을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전산화가 되어지고 기계화가 되어지면서 그 모든 것들이 백그라운드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물론 일부 사서 선생님들은 분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악전고투를 하면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 분류하는 것에 우리가 효율을 높이겠다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공유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서 선생님들 개개인에게 분류는 그닥 큰 의미로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현장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곳에서도 분류는 예전만큼 그렇게 분류패에 목숨 걸지도 않고 쉽게 가르칩니다. 저도 한때 프로젝트 하면서 제가 제안했던 게 뭐냐면 자동 분류를 한번 해보자. 키워드 몇 개만 내면 관련된 분류 항목을 보여주는 것들. 요즘 AI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더 잘하겠습니까? 새로운 책을 집어넣어도 관련된 분류를 찾아줄 겁니다.
그것도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그만큼 분류는 구조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잘 구축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그거를 현장에서 써먹을 일이 없고 기껏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질문이 들어오면 질문에도 답은 굉장히 단순한 단답형 답만, 어디 가보십시오, 뭐를 보십시오, 아래층에 있습니다, 뭐 대출 기간은 언제까지입니다, 뭐 이런 류의 얘기들. 제가 예전 도서관에 있을 때 대출실에다가 6급 사서 선생님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현장 실무진에서 최고 고참 사서 선생님, 나이도 많은 선생님을 대출실에 발령을 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사람 대접 안 해주는 것 아니냐. 근데 대출실이야말로 사람들을, 고객들을 만나는 최첨단 지역이고, 이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젊은 사서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단편적이고 실은 잘 알지 못한다. 도서관에 대한 구조도 조직도 설계도 잘 모르는 상태 속에서 답하는 것보다는 나이 많으신 분이 답을 해주면 훨씬 더 명확하고 쉽게 답을 해줄 수 있지 않겠니? 근데 도서관도 일반 공무원 체계랑 비슷하고 일반 조직과 비슷해서 제일 어린 친구들이 현장 앞에 나가 있고 나이가 들어서 전부 뒤로 빠져 있습니다. 과장 선생님들은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현장에서 만나는 고객들은 젊은 사서를 만나는 것이고 또는 아르바이트생을 만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뭐 그냥 그렇고 그런 얘기, 일상적인 얘기, 그냥 단순한 얘기, 뻔한 얘기, 그걸 모르는 이용자가 더 머쓱해지는 그런 얘기들 외에는 별로 전달해 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사세에 대한 모형을 보여줄 때 나왔던 나이든 할머니 사서가 이렇게 눈을 내리까는 모습도 지금 현장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그래도 현장에서 직접 대면을 했었는데, 사서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면 그분은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더 많이 알려주려고 하고 더 들어주려고 하고. 근데 요즘 사서 선생님한테서는 그런 걸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도서관 현장에서 사서 얼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부 알바생들이. 그럼 사서 선생님들은 뭐하고 있지? 전부 뒤에 들어가 있는 거죠. 수서 업무를 한다든가 정리 업무를 한다든가 가끔 뭐 배열 점검, 장소 점검 같은 거 한다지만 말 붙이기도 어려운 정도이고. 그래서 도대체 서비스라는 게 뭐지? 학교에서 가르쳐준 적도 없고 현장에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서 현장에 배치된 사서들은 누군가 고객을 만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정리하는, 그게 서비스인가? 근데 한번 서비스하는, 백화점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여직원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저 친구가 소위 말하는 감정 노동자라고 말하더군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고객들에게 구매력을 증가시킬 수 있고 물건 하나라도 더 팔 수 있는 게 현장에 있는 판매 사원들의 얘기고, 그들이 하는 소위 서비스라고 불리는 것들의 얘기입니다. 그저 친절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고객이 왔을 때 저 고객이 어떤 물건을 선호하고 어떤 물건을 살 의지가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왜 왔는지 분석하는 작업도 들어가요. 소위 우리가 요즘 말하는 데이터 과학이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분석을 했으면 그 구매력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뭔지를 찾아보고 그 속에서 관련된 걸 끄집어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 서비스 할 때, 제일 참고 업무할 때 제일 많이 듣던 게 뭐냐면 고객과 대화를 계속 연이어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우리는 그냥 단순히 서비스이고 그냥 내가 해야 하는 친절 정도를 들었지만, 가만히 따지면 그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이고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작업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매칭해주는 작업이고, 그렇게 하려면 단순히 그렇게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조도, 소위 말하는 매장을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 소위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것도 실은 넓은 의미에서 서비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조직의 시각에서 보면 몇 명의 직원을 내보내 놓을까, 저 직원들이 고객과 눈 마주침을 어떤 식으로 하게끔 할까. 사람들이 들어오면 요즘 조그만 매장들 가보면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후루룩 직원이 달려오는 거예요.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직원이 달려와서 뭘 도와드릴까요? 하고 묻는 것보다 제일 좋은 거는 저 고객이 자연스럽게 직원을 찾게끔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직원한테 자기가 필요한 걸 말할 수 있고 뭘 필요로 하는지를 직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니까요. 그러지 않고 먼저 달려들면 그냥 뭐 매장 둘러보러 왔습니다. 끄집어낼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눈여겨보는 거죠, 멀리서. 저 사람이 어디를 많이 보고 있고 어떤 식으로 돌고 있는가. 제가 가끔 마트 얘기를 합니다. 마트에 들어가면 신기한 게 입구에 농산물 코너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고 정육 코너를 지나고 그래야 일반 코너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니면 동선 관리가 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게 그거이기 때문에 거기를 입구에 배치하고 나머지를 뒤로 빼놓고 결국 사람들은 농산물 코너가 있지만 나머지 가공품들 쭉 돌아보고 물건 산 다음에 농산품을 사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 물건을 보고 뭘 팔고 있구나, 뭐가 요즘 나와 있구나, 어떤 것도 요즘 새롭게 들어왔는데 쳐다보고 가공된 물건들 쪽에 가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사들고 가공된 코너에 가서는 새 물건을 찾지는 잘 않습니다. 특별한 물건이 자기가 생각했던 걸 가서 짚고 나와서 다시 농수산품 코너에 와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고릅니다. 굉장히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고르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호객 행위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새로운 것들을 보고 오늘 저게 나왔네, 뭘 해먹어 볼까? 저걸 해먹으려다 보니까 그럼 뭐가 필요하겠네? 사두고 나오면서 농수산품권에서 정육권에서 필요한 재료를 사들고 나가는 거죠. 그것조차도 실은 서비스입니다. 고객이 헤매지 않고 필요한 것을 바로바로 살 수 있게끔. 그래서 저는 서비스를 단순히 몸으로 내가 하는데 내 용역에 내 노동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해서 저 사람을 물건 사게끔 만들 거야 라는 건 단순한 것이 아니라 고도의 판매 전략, 고도의 사업 전략, 상업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배열을 어떻게 하고 어떤 물건의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게시판에 어떤 것을 써놓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저 사람의 데이터를 읽어낼까 하는 질문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실은 이 모든 게 다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서비스 과학이라는 분야까지 생겼습니다. 서비스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그냥 개인의 자기 봉사활동, 자기의 그냥 감정 노동을 넘어서서 굉장히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서비스라고 봅니다. 특히 인터넷이 생기고 나서 보십시오. 우리가 물건 하나 사려고 인터넷에 딱 들어가거나 홈쇼핑에 딱 들어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하는 일은 나 이거 살 거야 라고 클릭하고 그때까지 보여주는 것을 그 사람의 물건을 살 수 있게끔 만든 구조입니다. 홈숍 호스트가 얼마나 얘기를 잘하는지 물건에 대한 성은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 기능적인 것을 보여주는지 차라리 그건 사람이 움직이니까 우리가 훨씬 더 쫓아가기 쉽지만 인터넷을 보십시오. 홈페이지에 가서 어떻게 내가 이 물건을 고를지 찾을지 막막하죠. 요즘 식당은 키오스크가 다 놓여있습니다. 다들 불편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익숙지 않아서요. 아마 2, 3년 지나고 나면은 키오스크는 일반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냥 눈 감고 하듯이 할 겁니다.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은 쉽게 키오스크를 쓰듯이 결국 물건 사는 일의 99%는 서비스입니다. 보여주고 어떤 단계를 전개하고 순차적으로 어떻게 들어갈까 하고 이 뎁스를 이 과정을 얼마나 짧게 하면서 필요한 것을 바로 찾게끔 하고 그것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끔 하고 결제를 쉽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서비스를 과학의 시각에서 들여다보는 것이고 서비스를 조금 더 확장해서 그 모든 구조적이고 절차적인 것들을 다 서비스라는 항목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기 몸으로 가서 때웠던 서비스가 아니라 도서관이라는 곳 자체가 도서관이라는 행위 자체가 책을 배열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서비스가 되는 것. 사람들이 쉽게 자기가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 물론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책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도서관에 발을 들이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발을 들이고 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어떤 흐름을 만들고 결국 그것이 하나의 그 지역의 문화로 성장시킬 수 있게끔 조직하는 일들이 다 사세의 몫이지 않을까? 그래서 서비스를 그냥 단순한 감정 노동이 아니라 과학으로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시간 한번 내봤습니다. 감사합니다.